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유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날씨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인상 임박에 따른 불안감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 국내 증시에 저기압으로 작용할 국내외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양지수 보합 수준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호실적에 오늘 반도체의 경우 맑은 날씨 지속하고 있고요. 카지노와 면세점, 여행 등 중국 소비 관련주에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날씨가 굳습니다.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를 했는데 두 자릿수대 급락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잔뜩 흐린 날씨 속 비가 내리고 있는 HLB인데요. 이 HLB의 가남 신약이 미 FDA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LB 그룹주 전반에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최근 증권가에서 맑은 날씨를 전망하고 있는 CJ입니다. 올리브영과의 합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이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 속에서 하나증권은 CJ의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원 선에서 18만 원 선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를 나타낼 거란 이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한미 반도체인데요. KB증권 측에서는 이 한미 반도체의 구름 많은 날씨를 전망했는데요. HBM 제조 공정의 필수 장비인 이 TC 본더 수요 부진 등의 올해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 선에서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북미 고객사는 대만과 싱가포르 공장 투자 HBM 증설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고 중국 또한 딥시크 영향으로 이 AI 저변이 확대되면서 HBM 생산을 위한 TC 본더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제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에 올해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대로 올려잡았는데요. 특히나 하나증권 측에서는 이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20만 원 선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 확대를 비롯한 업사이드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 아래서 앞으로도 맑은 날씨 전망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탁도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들 잘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일단 외국인의 이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좋은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고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멈춰 있는 듯한 느낌들을 보여주죠. 오늘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파생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동안에 중간 거래값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일단 미국 쪽은 미국 쪽이고 일단 우리나라도 일단 뭐 대형주 위주로만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고 나머지는 특별히 수급이 잡히는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제 주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거 아니겠나라는 인식들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조금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영화 강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폭들 나오는 영화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대사가 있어요. 태풍 불 때는 받아 나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일단은 또 공매도 재개가 또 다다음 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죠. 다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죠. 다양스러운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맏형이 정말 떡하니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 이제 안착에 대한 얘기죠. 6만 전자를 돌파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6만 전자를 이제 얼마만큼 잘 안착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돌파와 안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종가상으로 5만 원이 한 번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건 확 종가로 빠진 건데 그게 이제 빠진 다음에 5만 원은 안 깼죠. 그러니까 5만 원에 대한 그 지지가 이제 된 거죠. 근데 6만 원은 나름대로 이제 저항대인데 이게 지금 5만 5천 원, 6만 원 오면서 지금 어제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방송하면서 6만 원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1,000원이라는 범퍼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게 6만 원에 앉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솔직히 조금 아직은 좀 미적미적해요. 갑자기 툭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20만 닉스를 안착하기 위해서 몇 번의 또 이 움직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 내려가면 또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버티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하이닉스도 버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차트를 같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조금 재밌는 현상들이 좀 벌어집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거의 동일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형님들이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도 1%대, SK하이닉스 2%대 강세에 뛰고 있고요. 오늘 또 소장님께서는 어떤 쪽에서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계실지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아스탁 첫 번째 준비해 주신 이슈는요. 중국 비자 면제 소비주입니다. 정부가 올해 3분기 안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중국 소비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손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고요. 두 번째는요. 반도체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추가 낙폭 확대를 좀 방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6만 전자 앞으로의 방향성들 짚어보도록 하고요. 공략해볼 만한 다른 종목들 있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 안에서 좀 눈에 띄는 건 HLB 그룹주들의 급락 그리고 또 바이오주들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소장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지 지금부터 저희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뭐 엔터도 그렇고요, 화장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 관련해가지고는 온기 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단체 관광객의 특성을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여행을 갈 때, 그러니까 이제 단체 여행을 간다라고 그러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일반인들을 모객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명, 30명 단위로 가는 게 있고 네. 회사 차원에서 포상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몇십 명, 몇백 명 보낸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후자인 경우입니다. 회사의 포상, 그러니까 이제 회사 단위로 움직이는 정도죠. 근데 우리가 이제 특정 뭐 브랜드를 얘기하기 뭐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에서 보험회사 특히 이제 보험회사 네. 같은 경우 연말에 해외에서 컨퍼런스 같은 경우를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업체들도 연말이면 대규모로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포상휴가를 보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국에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거기에 속하신 분들이나 CEO가 하나를 찍는 겁니다. 뭐 한국 가자. 뭐 일본 가자, 뭐 어디 뭐 마카오 가자, 뭐 이렇게 찍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수혜를 받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내 돈으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부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상 여행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첫 번째 어떤 단체 여행을 20명, 30명 단위라면 내가 돈을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가는 거고 후자 같은 경우 회사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소위 주머니가 두둑합니다. 네. 그 이분들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100만 원 내고 가는 거랑 내 돈 하나도 안 내고 오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하느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카지노라는 점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건 중국 관광객들의 특성인데요. 중국 관광객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웃바운드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간다라면 우리는 이제 단체 그 이제 여행사들 상품 중에 보면 물건을 사는데 쇼핑몰을 가잖아요. 네. 근데 물론 중국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인바운드로 들어오면 쇼핑센터를 가지만 이들에게 필수적인 코스 중에 하나가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에 가면 빨간 깃발 들고 외국인들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싱가포르나 마카오를 가면 그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빨간 깃발 들고 카지노를 우하히 들어가요. 그들에게 필수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관련주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뭐다? 실질적으로 내가 안 그래도 1, 20만 원 쓸 거 4, 50만 원씩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더군다나 이제 이 경기 부양과 또 맞물려서 봐야 돼요. 이게 왜 이러냐면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한다라면 이들이 그 회사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포상 여행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포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당구 용어입니다. 쓰리 쿠션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구로 직접적인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우리 화장품이 팔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자체적으로 중국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포상 여행을 즐긴다. 이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더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소비 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국 비자 면제 소비주 관련해서 좀 전반적인 흐름들 짚어주셨고 관련해서 카지노주들 저희가 좀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떠오르거든요, 소장님. 뭐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요. 어떤 종목에서 기회가 있을까요? 굉장히 좀 떠오르시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주는 네. 강원랜드의 외국인 비중은 1% 미만입니다.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인 카지노니까 네. 거기도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외국인들이 네.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카지노 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이제 하시고 외국인 카지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를 제가 이제 꼽은 것 중에 하나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영종도에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네. 파라다이스 시티는 이제 내국인들이 관광하기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단체 관광을 오면 어느 숙소가 뭐 몇백 명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나라 특급 호텔에 묵기에는 약간 좀 부담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신라스테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이제 주로 네.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단계에서 이제 묵을 텐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화 가능해요. 그 안에서 카지노하고 또 이제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차트를 좀 제 노트북 차트를 잠깐 좀 보여주시게 된다라면 지금 차트만 이 차트 모양을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강하면서 이쁘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바닥권에서 좀 이때 당시의 차트와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었을 때의 차트와 방향성이 생기고 나서의 차트 모양이 좀 달라지죠. 물론 이때 당시에 한번 음봉이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한번 음봉이 나타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능가하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때 당시의 차트는 뭐죠? 손절 차트죠. 손절 차트인데 손절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마음고생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매물이 안 나온다? 이거는 매집으로 봐야 되겠죠. 주봉으로 놓고 보면 더욱더 차트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바닥에서 확실하게 바닥 잡는 모습들 보여주고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파라다이스의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어디서 역할을 하느냐? 제주도에 카지노가 있어요. 제주도에 카지노가 있는데 이 제주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제주도로 가는 노선이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네. 단 전세기가 들어오기 용이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에 전세기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주공항에 전세기가 들어오고 또 크루즈선이 지금 제주로 들어오거든요. 몇몇 지금 현재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현재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외국인들의 카지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본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그거에 비해서 롯데관광개발의 주가가 좀 못 올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를 연 게 2021년입니다. 얼마
안 됐군요.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됐지만 그때 사실 코로나 한창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해오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한 2년 동안 파리만 날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네. 들어와가지고 회전율이 계속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나면 네. 그다음부터는 선순환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에 과연 중국과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오늘 올라간 건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3% 정도 올라가는데 네. 호텔 신라가 자회사가 20개가 있었대요. 오, 굉장히 저도 놀랐는데 그 신문 제목이 이거예요. 이런 회사도 있었어? 라는 게 이제 신문의 이제 제목이었는데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호텔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이건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호텔 신라를 간다. 요건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같이 묻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는 다른 이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로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비자 면제 소비주 관련해서는 저희가 카지노 쪽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고 관련 종목으로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개발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외에도 호텔 신라라는 종목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신다면 좋은 흐름들 잘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희 두 번째는 반도체 볼 텐데요. 앞서도 이제 소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온 이제 육만전자입니다. 어제 또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했잖아요. 이게 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여러 네. 가지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그 긍정적인 재료를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들 이제 이들에서 앞으로 좀 계속 드릴 텐데 우리가 상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상승 점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직장도 승진 점수라는 게 있어요. 승진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 점수가 한 50점, 그다음에 자격증이 뭐 한 30점 이런 건데 이 점수가 모아간다라는 거죠. 자, 마이크론 호실적 같은 경우 한 5점 정도 됩니다. 디램 가격 올라간 거 이거 한 30점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젠슨왕이 우리가 그 블랙웰 울트라에서 삼성전자 기다리겠다라는 거 이거 한 10점 정도 됩니다. 어제 이제 이재용 회장과 또 야당 대표가 만난 것도 한 5점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긍정적인 게 있어요. 물론 HBM을 통과 못했다. 이거는 마이너스 한 20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따지다 보면 마이너스 요소가 많을까요? 플러스 요소가 많을까요? 플러스 요소가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 안착에 이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훈풍이 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대형 반도체만 지금 집중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뭐 한미 반도체도 조금 주춤하고 나머지 뭐 그런 것들도 주춤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오름폭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좀 낮죠.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서로 간에 다른 모습들. 보통 삼성전자 조금 올라와주면 중소형주들이 이만큼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중소형주는 요거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런 움직임 보면서 그 이유가 뭐다? 역시 지금은 수급 논리로 대형주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펀드멘탈 기준으로 올라가면 이게 더 위로 올라가야죠. 근데 이게 수급 논리로 올라가다 보니까 더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여전히 HBM 관련주들은 강합니다. 따라서 HBM과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HBM에 대해서 좀 과열 논란도 있고 버블 논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얘기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올해 초 한 1월 작년 12월 이럴 때 그런 얘기들이 잠깐 있긴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쪽 엔비디아 쪽에 일하시는 분을 안다라고 이제 그냥 지인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더니 야 GPU 좀 구해줘라. 라고 그런 어떤 농담을 할 정도로 지금 GPU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활히 못 산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한 이쪽에 대한 거품론은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주 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온다는 데 대한 또 기대 심리가 반도체주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6만 원 안착 여부들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HBM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HBM 관련주들 좀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삼성전자. 네. 이제 삼성전자를 종목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세지감을 좀 느끼는 건데 삼성전자 다 아는 주식 아니야?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공략해 볼 만한 주식들, 그다음 네. 특징주와 공략주를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다음 주 이제 주말쯤에 제가 또 여러분들 찾아뵙긴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가 있을까? 지난주에 삼성전자 사셨던 분들이라면 한 5, 6%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추천한다 그래서 뭐 다 아는 주식을 추천한다? 그것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삼성전자를 7만 전자에서 5만 전자 올 때까지 추천했다. 그건 타이밍상 안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타이밍에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까지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이 그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3월 말까지 수급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4월 초 되면 삼성전자의 뷰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사라지게 되면 삼성전자 조심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다음 주 후반까지, 그러니까 3월 31일 날 월요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실질적으로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주 제가 이제 후반에 나올 때까지는 삼성전자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했냐면 3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SK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죠. 잘 맞았습니다. 오히려 맞아준 게 고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맞고 거래량이 분출한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정말 이거 30만 원 간다 그래서 샀는데 30만 익스 간다 해서 샀는데 그동안 한 20%씩 빠져가지고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 오늘 물량들이 나온 거예요. 네. 정말 마음고생 하셨고 그러면 이제 원금만 오면 판다라는 개념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에요.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받아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긍정적이다라고 보겠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네 마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다 깔끔히 해소된 단계고요. 특히 이제 AI 가속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역시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여기가 이제 매물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매물대를 지금 딱 뚫어주려고 하는 그 저항대죠. 저항대를 딱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다음 주까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복귀 수혜를 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반도체주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서 HBM 관련주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까지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바이오인데요. 사실 바이오도 이 공매도에 좀 타깃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소장님. 조금 네. 뭐 그런 중소형주들은 조금 그럴 네, 가능성이 네. 있고 오늘 또 LCAB 사태가 네. 또 굉장히 투심을 좀 얼어붙였어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 LCAB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임상이 그만큼 어렵고 임상이라는 관문을 넘는다라는 것은 정말 흑백으로 뭐 아니면 도다식으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임상에 관련돼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근데 되면 대박이 나는 거니까. 네. 근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거론되는 것은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여기에 내가 큰 돈을 들어간다. 이건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강한 건 강해요. 보통 네. 이렇게 한쪽에서 확 무너지는 게 있으면 같이 무너져야 되는데 오늘 강하다라는 것은 지수가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다 돌고 상태에서 지금 오히려 뚜렷한 방향성이 없을 때 제약바이오가 오늘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가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LCAB 사태를 딱 보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네. 야 불안정한 건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믿음직한 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HBA 그룹주들의 급락 나타나고 있고 장 초반부터 HLB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로 직행을 했잖아요. 바이오주 안에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저희 또 오늘 바이오주 안에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종목들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반도체 마티형은 삼성전자랑 바이오 마티형은 또 삼바죠. 삼바가 오늘 또 이제 100만 원에 대한 안착 보이고 있죠. 네. 차트상으로도 100만 원을 안 깨려는 모습들 확실히 보이고 있죠. 하루 잠깐 밀린 것 제외하고는 100만 원을 안 깨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 지금 단기적으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130만 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직전 고점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30만 원 정도의 룸이 열려 있다라는 거, 30%의 룸이 열려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안 깨는 상태에서 130만 원까지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한때 인기를 많이 끌었던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간만에 긴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낯선데요. 유럽 사람들, 특히 이제 백인들에게 많이 걸리는 건데 눈에 핏줄이 굴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앞에 있는 게 조금 이렇게 굴절이 생기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눈에 주사를 맞아야 돼요. 끔찍하죠. 눈에 주사를 맞는다.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안약으로 그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데 여기에 이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탄탄한 주가를 받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마지막으로 메디톡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헷갈리는 건데 차트상 보면 가장 이뻐요. 차트가 바닥에서 딱 들어주는 모습이죠. 전형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상승하는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이럴 때 특히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 이제 특허라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완전 바닥권에서 차트가 딱 들어줬다. 긴 흐름 뒤에 차트가 교과적으로 들어줬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중에 뭔가 그래도 다음 주에 한 방 내가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거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있어? 라고 본다라면 메디톡스가 차트 플레이로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바이오까지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전략들 차용주 소장님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푸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룰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매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주간 성공률 13% 목표를 하고 있고요. 최대 10가지 종목이 편입되게 됩니다. 오늘 보너스 8주차 챌린지가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1에서 7주차에 이어서 8주차까지 과연 성공으로 마무리했을지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가운전선입니다. 이번 주에 상방으로도 또 하방으로도 큰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은 종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홀딩 의견 계속해서 주셨었거든요.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요, 보합 수준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태광인데 업종의 쉬어가는 흐름과 함께 어제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빠른 진단 파트너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언급해 주셨고 챌린지 성공률 2%대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과 함께 공략해 주셨던 이오테크닉스, HBM 관련주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목표가를 달성합니다. 8.21%의 성공률 단기간에 이뤄낸 종목이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역시 태광과 마찬가지로 업종 전반의 조정과 함께 어제 약세에 뛰었습니다만 그래도 챌린지 성공 저희
성공률은요 4.93%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 주실 종목 토니모리입니다. 공략한 지 하루 만에 8주차 챌린지에 힘을 실어준 종목이고요. 거래량 유입되는 걸 지켜봐야 하고 전고점 돌파를 기대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9%대 성공률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와 같은 날 공략해주신 종목은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챌린지가 진행되는 동안 파트너님께서 자주 공략해주셨던 종목이고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 3.63% 달성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공략해주신 종목 M83인데요. VFX 업계 매출 1위 기업입니다. 상승 탄력 여전히 유효하고 단기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챌린지 성공률은 2%대 기록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 올해 신인 IP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며 공략해주신 하이브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수준의 성공률 기록했고요. 8주차의 마지막을 장식해준 두 가지 종목입니다. 마녀공장, 하루 만에 이제 10%에 가까운 성공률 달성을 하면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9.96%의 성공률, HFR 역시나 8.88%의 성공률 달성하면서 저희 챌린지 8주차 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주차 챌린지 저희 누적 성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8%. 또 전문가님 모셔보고 성공 소감 들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1주차부터 7주차 그리고 8주차까지 모두 성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성공 소감 먼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8주차까지 성공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 8주차 성공해서 50%를 넘긴 이 고점 대비해서 종목별로 고점 대비해서의 이제 성공률이지만 50%를 넘김으로써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함께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단기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될지 이렇게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이어오는 그 기간 동안 안에 여러분들도 단기 종목들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교육방 안에서 저도 함께 기존의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종목들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리뷰해 나가는 시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시면 무료 교육방에 어떻게 종목들을 공략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동영상 강의로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기로서 종목들을 공략하는 그 단기 기법들 그리고 그 종목들을 선정하는 해당 종목의 상승 모멘텀까지 전반적인 종목 전략들 받아 나가셔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는 혼자서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 성과를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파트너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 선정이나 이 시장 분석 접근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해 보고요. 저희 8주차 챌린지 일단 52%대 성공률로 마무리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챌린지 끝났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라 종목들 추가적인 점검해 주시잖아요. 어떤 종목부터 도와주실까요? 네, 8주차 함께했던 10가지 종목들 리뷰 빠르게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온전선 보도록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가온전선이 가장 아쉬운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졌는데요. 조정이 이어졌을 때 큰 폭으로 조정이 빠르게 이어졌으면 그만큼 반등도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늘 정말 아쉽게도 중요 라인대를 이탈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중요 라인대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55,500원 라인대, 좀 더 러프하게 잡아드리면 5만 원에서 5만 500원 이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가 2025년도 3월 13일과 3월 14일 종가와 시가 부근이죠. 따라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오늘 이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뭐 0.1, 뭐 1% 혹은 0.0%대 이렇게 소폭의 조정이 이어지다가 오늘 3%대까지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갔을 때에는 이 120일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는 선에서 되돌림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 잡아드렸던 47,0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 잡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 없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터치를 했을 때 현재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에 터치를 했을 때 강한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보면서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태광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의 경우에는 자 오늘 드디어 반등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60일선과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입니다. 제가 색깔별로 설명을 드리면 60일선은 초록색 선이고요. 그다음에 갈색 선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지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전 거래일 이 종목이 9%까지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 저가를 확인하고 나서 마이너스 1.57% 찍고 나서 시가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어졌는데 이 마이너스 하락폭에서 마이너스 2.91% 중요 지지라인 때까지 터치하고 나서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약 4% 이상, 4.5%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한 만큼 앞으로의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조정은 이미 다 대부분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다만 24,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실망 매물이 한 차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4,000원 라인대 손절 잡고 단기 목표가 25,8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이오테크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오테크닉스의 경우에는 현재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터치하고 나서 살짝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전 고점이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대량의 거래량이 필요했었는데 거래량이 제한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항 라인대를 넘기진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돌파가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 종목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만 원까지 잡고 상향시킨 다음에 기존의 1차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절반 수익 실현해 놓고 남은 절반은 17만 원대 2차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HD현대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 중공업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4.66%까지 하락했고 종가로는 3%대로 마무리를 졌죠. 중요한 건 이 종목이 현재 구간대 단기 바닥권 라인대입니다. 2025년도 1월 23일부터 형성되어 왔던 이 중요 지지 라인대 제가 한번 여러분께서 보기 쉽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대죠. 이 현재 이 구간대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말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내내 1월 달부터 해서 2월 그리고 3월 달도 현재 구간인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는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29만 3천원에서 29만 7천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 하단과 동시에 지지를 받았죠. 자,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폭과 하단폭 제가 갈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수축하고 나서 확장의 초입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한번 확장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HD현대 중공업 중요 지지 라인대 좀 더 러프하게 잡아드리면 29만 원, 조금 29만 원대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는데 29만 이탈했을 때에는 단기 리스크 관리점 잡고 단기 목표가 충분히 전 고점도 돌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리뷰를 해드릴 때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혼자서 대응을 해 보실 때에는 단기 박스권 상단인 23만 3천원에 32만 3천원이죠. 32만 3천원에 단기 목표가 기준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토니모리 보도록 할 텐데요.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6%대 상승 이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장중 8.96%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
종목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이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상승에도 전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윗꼬리를 달고 하락하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상단선 이 9,800원까지 왔을 때에는 충분히 챙겨놓은 이후에 다시 한번 재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현재 9,8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 우리가 9,800원이죠.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익절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기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주전자재료에는 이 종목은 오늘 1.24%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폭은 정말 미비한 수치입니다. 이 종목이 앞서서의 이 상승 흐름, 상승 탄력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이 상승 탄력 보시면 2024년도 5월달 8만 원대에서 무려 16만 원대, 5월달에서 6월달, 자, 단 한 달 만에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했던 상승 탄력, 굉장히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상승 탄력이 이어진 이 굉장히 큰 상승 파동을 이탈했죠. 이탈한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2%에 달하는 조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조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간에서는 기분 좋게 좀 더 지켜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 대응 전략 기준 잡고 손절가 말씀드렸던 손절가와 목표가 대응 기준 잡고 이 종목 홀딩도 유효한데요. 나는 이 종목 혼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교육방에서 제가 이 종목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M83 보도록 할 텐데요. M83의 경우에도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8%대까지 상승하고 6%대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목은 정말 정석적인 눌림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했을 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급등했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고 이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아가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반등이 이어진 초입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석적인 눌림목의 반등, 중심선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만 유입이 되면 한 600만 주에서 700만 주, 800만 주는 너무 좋겠지만 600만 주에서 7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돼도 충분합니다. 전 고점까지 금방 올라올 수 있는 단기간의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단기 목표가까지 지켜보셔도 유효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종목인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낙폭을 축소하면서 거의 강보합권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1.97%에서 보합권 그리고 강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실망 매물이 한 차례 쏟아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가상 현재 중요 지지 라인대인 60일선을 말아 올리면서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분봉 기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분봉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동반되면서 매수세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21만 6천 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한 차례 실망 매물로 인해서 20만 원대까지 눌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1만 6천 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기준 잡고 단기 목표가 전 고점 무난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만 2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이 대응 전략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인 마녀공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녀공장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10%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윗꼬리를 달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면서 다른 종목들은 몰라도 이 종목은 목표가 달성했을 때 전액 전량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만큼 오늘 정확하게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이 상승폭 10%라는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2% 강세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강하게 달아줬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따라서 이 종목
목표가 달성 10%라는 상승하는 흐름, 목표가 달성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공략까지 기다리려면 조금 더 눌림폭이 심하기 때문에 수익권대에서 정리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 재공략 함께 진행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은 HFR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께 어제 전거래일 소개해드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8%가 넘어가게 8.88%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 수렴 구간을 넘겼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수렴 구간, 수렴 돌파, 등대기법 중에서 수렴 돌파 패턴을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수렴 돌파 패턴을 확인하고 나서 공략을 해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수렴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어제 소개해드렸죠. 보란듯이 오늘 8.88%가 상승을 하면서 이 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단기 목표가 24,000원 구간에서는 1차 정리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인 21,000원대 재공략하는 기준 전략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주 동안 전문가님 전략만 잘 따라오셨어도 시청자분들의 포트 안에 온기가 가득하셨을 것 같고 또 내 종목을 보는 안목 역시나 한층 더 높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애매한 성공률이 아니라 확실한 성공으로 8주차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이제 또 저희가 정말 아쉽지만 9주차와 10주차 단 2주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주차 새로운 종목도 편입해 봐야 될 텐데요. 네, 새로운 종목 제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종목이죠. 제주 반도체와 CJ ENM입니다.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 드린 종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제주 반도체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께 반도체 종목들 집중해서 보셔라라고 제가 16시 마켓 애프터마켓 시간에서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D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하드웨어 기업들은 대부분 다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은 이제 막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토종 AI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들이 원하는 AI 반도체를 국내 팹리스 기업, 팹리스가 이제 공장이 없이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설계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팹리스 기업들이 개발하고 설계하는 이 설계를 파운드리 회사, 위탁 생산하는 회사에 넘긴 다음에 이것들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종별로 온디바이스 AI 칩을 개발해서 주력 사업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팹리스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회사까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K 칩스법 국회 기재위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세액에 대한 수혜까지 받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집중해 보셔도 정말 좋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랠리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장중에 7.85%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자,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낮추는 이 수렴 형태. 자, 수렴 형태 제가 차트를 한번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자, 이렇게 1차 상승 추세를 돌파했죠. 그래서 2차 상승 추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고점 2025년도 2월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지점 보시면 자, 전거래일 이제 3월 19일부터 돌파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확실하게 돌파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수렴 이후의 돌파 그러면 방향성은 이미 하단에서 상방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움직임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 MACD 오실레이터, 이 음봉 캔들이 확 줄어드는 모습이죠. 이제 막 양봉 캔들이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계속해서 견조로운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7,300원, 손절가는 14,700원 기준 잡고 132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CJ ENM이죠. 이 CJ ENM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한령 해지의 수혜 종목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스터 트롯 3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갈라쇼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미스터 트롯 1, 2, 3 그리고 미스터 트롯 1, 2, 3 이렇게 하나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성공을 했을 때 2, 3 이어지면서 시즌별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보이즈 투 플래닛 한국과 중국의 동시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차트 보면서 바로 기술적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막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초입의 구간이죠. 따라서 가격 전략, 시간 관계상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59,500원, 손절가는 51,3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와 CJ ENM, 구주차의 포문을 열어줄 두 가지 종목으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재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